얼마 전 우리나라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컸는데요. 최근 이탈리아는 4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7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지난달 30일 이탈리아 주요 27개 도시 중 19개 도시에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한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수돗물을 식수와 샤워 등에만 쓰도록 하는가 하면 손님의 머리를 2번 이상 감기는 미용실에 과태료를 물리는 지침까지 등장했습니다. 불볕더위와 가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에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출몰해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미국 농업 전문 매체 더 캐틀과 로이터, 독일 도이체벨레 등 많은 해외 언론들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6만 헥타르가량이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사르데냐 섬은 지난 30년 동안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여러 차례 피해를 입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피해 규모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2,000헥타르, 지난해에는 올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대규모 메뚜기떼의 습격에 공포에 휩싸인 농민들은 농지 일대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며 연료비 상승과 메뚜기떼의 습격이 겹쳐 농사를 이어가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메뚜기떼가 출몰한 주요 원인은 기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에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메뚜기가 알을 낳기 쉬운 고온 건조한 환경이 메뚜기떼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또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작되지 않은 땅이 증가해 건조하고 압축된 토양이 형성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지난 2020년 4천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아프리카 동부 케냐와 인도, 파키스탄을 거쳐 중국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들이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메뚜기떼가 이대로 더욱 창궐하면 전 세계 전체 인구의 10%에게 식량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메뚜기떼가 무서운 이유는 가공할 만한 숫자 때문인데요. 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대략 8천만 마리의 성체 메뚜기가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무리를 형성한 메뚜기떼는 곡물, 과일, 나무, 풀, 꽃 등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하루를 기준으로 3만 5천 명이 먹을 식량을 한 입에 먹어치웁니다. 이동 능력도 어마무시합니다. 하루에 150km까지 날아갈 수 있죠. 게다가 1년이면 개체 숫자가 16만 배나 늘어납니다. 이들 메뚜기떼는 아프리카 동북부를 시작으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이란을 거쳐 남아시아 파키스탄, 인도로 이동했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엄청난 이동력과 식성 때문에 여러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메뚜기떼 몸집이 커지고 있는 데다 옮겨다니며 워낙 방대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세계 피해 전망만 수조 원으로 예측되는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도 메뚜기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14개국에 유엔 세계 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를 통해 400만 달러, 약 4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구촌 위기 극복에 손을 보탰죠.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괜찮은 걸까요? 사실 사막 메뚜기떼를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 사막 메뚜기 페로몬을 조절하는 방제법과 사막 메뚜기만을 살상하는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방제법 등이 연구되긴 했지만 전격 도입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까지는 화학 살충제를 이용한 방제를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사막 메뚜기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아프리카는 그나마 나름 방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 편인데요.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창고를 만들어 살충제를 미리 구비해두고 이웃나라들끼리 서로 빌려주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멘 등 일부 국가에서는 메뚜기를 식용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사막 메뚜기는 몸의 60% 정도가 단백질로 이뤄진 고단백 생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튀기고 굽고 말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과거 농촌에서는 풀무치 튀김이나 볶음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살충제 때문에 식용으로 쓰는 것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선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조금 독특한 방식을 사용해 주목받았는데요. 바로 사람을 이용해 사막 메뚜기를 포획, 닭 사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막 메뚜기는 온도가 떨어진 밤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식물에 몰려 있어 비교적 잡기 쉽다고 하는데요. 당국에서 2파운드당 20루피를 주고 매입하겠다고 밝히자 3일 만에 수백 명이 참가, 무려 20톤의 메뚜기가 채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감소시키기엔 역부족이었고 사막 메뚜기가 규모가 너무 큰 탓에 재정적 여력이 없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국경이 맞닿은 파키스탄까지 다다른 사막 메뚜기 떼를 방지하기 위해 대량의 농약을 구비하고 드론 살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에서 사막 메뚜기 방지에 성공해 중국까지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퇴치팀을 파키스탄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도 조직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메뚜기의 천적인 오리 10만 마리를 보내 사정없이 먹어치우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오리는 물가에 사는 생물이라 사막 메뚜기가 주로 다니는 건조하고 더운 사막지대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 무산됐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선 농촌진흥청 측은 한국은 사막 메뚜기 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전례도 없었을 뿐더러 과학적으로 사막 메뚜기 떼가 한국까지 날아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번식을 거치며 세력이 커졌을 때 중국 국경까지 날아서 접근한 경우는 있었으나 운남성 인근의 해발 2000m 험난한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포함한 중국 티베트 지역의 고산지대를 넘어야 하고 사막 메뚜기 자체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사막 기후와 유사한 환경에서 살아온 종으로 식생이 달라지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설사 한국으로 넘어오더라도 외래종의 무덤인 한국에서 이들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고양시 등에서 이른바 러브버그라 불리는 벌레떼가 출몰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았었는데요. 1cm가 조금 안 되는 크기의 파리과 곤충으로 독성도 없고 인간을 물지도 않으며 질병을 옮기지도 않지만 러브버그 특유의 생김새가 혐오감을 줍니다. 또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과 음식에 들어가는 경우 등도 있다 보니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죠. 이에 지자체는 수십 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방역을 시행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곳뿐 아니라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지변, 골목을 주 1회 이상 차량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러브버그의 확산을 차단하며 임시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제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지 않는 이상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벌레는 우리나라에 서식한다고 보고된 적 없는 미기록종으로 파악됐는데요. 미국 남부 지역에서 러브버그로 불리는 플리시아 니아티카는 수명이 길고 번식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러브버그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가 변형된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정체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혹독한 더위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러브버그가 자연스럽게 수명과 행태의 변화가 왔고 짧아진 수명의 러브버그의 특성과 집중적인 방역이 효과를 발휘해 러브버그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식용 목적으로 들여온 황소개구리는 토종 육식어류인 가물치와 메기의 먹잇감이 되어 그 개체수가 급감하였고 식용과 모피용으로 들여온 누트리아도 야생으로 탈출해 지역 생태계를 망치는 외래 유해종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한국 토종 동물인 삭과 수달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살인개미 붉은 불개미 역시 우리나라 토종 참새의 맛있는 한 끼 식사로 전락했습니다. 외래종들이 쉽게 자리 잡지 못하는 한국에 뿌듯함이 느껴지네요.